안녕하세요, 팀장님. 예, 안녕하세요. 네네네. 애저에 대한 여러 가지 많겠지만 그 중에서 어떤 것들 추구한 것입니까, 오늘? 예, 오늘 제가 세 가지만 딱 골라왔습니다. 하나는 버추얼 데스크탑을 클라우드로 옮길 때 애저가 정답이다. 요거 하나랑 패를 품은 달, 기터브를 품은 애저 데브옵스를 한번 소개해 드릴 것이고, 세 번째가 SAP 맛집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이 세 가지만 골라왔습니다. 아주 단어들을 맛깔나게 하셨는데 제가 네네. 궁금해요. 아, 저게 무슨 정말 맛깔난 걸까? 진짜 맛깔난지 아닌지는 이제 예. 들어보면 알겠죠? 예. 오케이. 알겠습니다. 가보시죠.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마이크로소프트 미션 한 번만 말씀드리고 갈게요. 제가 이 장표를 왜 굳이 꺼내왔냐. 여기 영어에 있는 내용들은 굉장히 팬시해 보이지만 사실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왜 플랫폼 회사로서 남이 잘 되게끔 만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미션으로 달고 있는 회사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남 잘 달게 하고 돈 번다. 이 네네네. 컨셉을 꼭 전하고 싶었었습니다. 첫 번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VDI입니다. 버추얼 데스크탑을 클라우드로 올리시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팬데믹 시대에서 어쩔 수 없이 그 빠르게 변화되는 상황들을 좀 수용하기 위해서는 클라우드밖에 답이 없었고요. 그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제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가니까 네네. 더 예측 불가능해진 것 같아요. 어떻게 될지, 맞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엔데믹이 되더라도 네, 그렇죠. 뭐 신문기사에 보는 것처럼 어떤 회사들은 이제는 하이브리드 형태를 무조건 고수하겠다. 예,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 개발자 자체가 사실은 시장들이 굉장히 좁아지고 있는데 개발자를 뽑을 때도 원격 근무를 허용해야지만 더 많은 좋은 인재들을 찾기 때문에 그렇죠. 하이브리드 형태의 업무 방식은 계속 갈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뭔가 VDI의 유연성이 되게 네. 중요해질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세 가지를 꼽아왔는데요. 요 그림을 보시면 전통적인 IaaS, PaaS, SaaS 형태의 그림하고 굉장히 비슷해 보일 수 있습니다. 맨 좌측이 온프렘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본인 데이터 센터에 올려서 VDI를 만드는 형태이고요. 그러니까 IaaS 위에. 네, 맞습니다. 온프렘 형태이고요. 파란색이 이제 고객이 매니지하시는 부분, 하얀색이 마이크로소프트 애저가 매니지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두 번째 것이 이제 IaaS 형태로 데이터 센터는 빌려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다 올려놓고 본인들이 잘 사용하시고 계신 IaaS 환경 그대로 올려놓은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 있는 것이 나 컨트롤러까지도 필요 없고 실제로 사용자한테 주는 버추얼 머신만 주고 싶어 라고 하면 그 안에 있는 버추얼라이제이션 컨트롤 플레인이 애저 안에 들어가 있는 형태로 VM만 갖다 붙이면 되는 세 번째 형태가 있습니다. 난 이것도 귀찮아. 더 모르겠어. 라고 하시면 궁극적으로 유저만 따서 바로 원하는 타입의 버추얼 데스크탑을 바로 그 자리에서 드릴 수 있는 완벽한 형태의 SaaS 형태인 W365도 출시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VDI가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 세 가지 형태가 주로 각각이 어떤 유형의 기업군들, 어떤 유형의 목적에서 그것들이 좀 선호를 하는지 그걸 좀 네네. 말씀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애저 버추얼 데스크탑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가 클라이언트 PC를 가상화하는 엔진 자체를 인하우스에다 넣어놓고 그래서 필요한 버추얼 머신의 타입만 선정을 해서 바로 올릴 수 있게끔 만드는 애저 버추얼 데스크탑이 사실은 요새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도입을 좀 꺼려 하시다가 더 민첩성이 필요하고 궁극적으로는 잡스 투 비던만 생각해서 나에게 엔드 커스터머한테 그냥 우리가 원하는 버추얼 머신만 주면 되니까 훨씬 더 빠르게 될 수 있다는 AVD가 사실은 더 많이 네. 사용이 되기 시작했고요. 사실은 그 컨트롤 플레인을 미리 선투자할 필요가 없고 사용자 숫자에 맞춰서 늘렸다 줄였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버추얼 데스크탑을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고객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는 이것도 다 귀찮다. 다 모르겠다. 이런 암흑 상황에서 어떻게 다 무엇을 하느냐라고 말씀하시게 된다고 하면 오피스에 연결되어 있는 유저 하나로 바로 그 자리에서 원하는 타입만 선정을 하면 버추얼 데스크탑을 다 올려져 있는 상태에서 바로 쓸 수 있게끔 이거 우리가 만드는 오피스 365 사스 쓰듯이 쓰면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완벽한 사스 모델이고요. 그럼 이거는 어떤 회사에 이런 게 필요할까요? 예. 이런 것들이. 예를 들자면 단기 과제로 외부 사용자가 들어와서
사내 사용자와 같이 협업을 해야 되는 역할이라든지 음. 예, 외부 사용자들을 단기적으로 채용하거나 혹은 파트너십이 필요해서 내부 콜- 사용자와 콜라보하고. 콜라보레이션 할 때 이런 형태로 쓰시게 되면 편리하게 쓸 수 있습니다. 사실 요새 이제 그런 어떤 프로젝트성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그런 걸 때 편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MZ 세대들은 자기 디바이스를 가지고 회사 일을 보기를 원할 때도 있습니다. 예, 그럴 때에는 애니 디바이스에 사실은 시큐어한 환경으로 회사 업무를 볼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고 하면 이런 형태가 가장 앞으로는 더 미래지향적인 버추얼 데스크탑의 미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 보면 해를 품은 달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GitHub를 품은 애저 데브옵스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GitHub를 몇 년도에 인수했죠, 이게? 네, 벌써 2018년이 됐으니까 몇 와. 년이 수년이 지났네요. 네. 예, 마이크로소프트가 7.5 빌리언으로 GitHub를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가장 큰 코드 베이스를 직접 인수를 해서 개발자와 더 친근한 플랫폼으로 회사로 거듭나기 시작했죠. 근데 저는 사실 MS가 GitHub 인수했을 때, 또 굉장히 좋은 공간인데, 이 공간 너무 또 그냥 MS가 다 하는 거 아닌가 걱정했거든요. 네, 근데 네, 네. GitHub 있는 그대로 그냥 있는 것 같은데요? 그냥? 네네. 저희의 철학이 남 잘 달기 위해서 돈 벌자. 그거기 때문에 네. 사실은 GitHub를 잘 사용하고 계셨었던 수많은 개발자들의 그 개발 패턴과 문화를 그대로 존중을 해서 GitHub 자체의 개발 로드맵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와 이제 처서의 융합을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 얘기를 해드리면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러면 GitHub와 함께 있었을 때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을까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이크로소프트 자체도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 컴퍼니로 개발을 계속 해왔었던 어떻게 보면 개발에 가장 오랫동안 지속해왔었던 30여 년 넘게 해왔던 회사이기 때문에 비주얼 스튜디오라고 하는 굉장히 강력한 개발 툴 자체가 있습니다. 네네. 예, 이 개발 툴을 갖고 그 다음에 GitHub가 들어와서 콜라보레이트를 하고 이것이 올라갈 수 있는 애저까지 인프라를 같이 제공한다고 하면 올셋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형태의 것을 저희가 희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애저에서 애저 사용자가 GitHub에 있는 다양한 것들을 쉽게 네. 사용할 수 있도록.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협업의 가장 큰 핵심이 될 수 있는 것이 소통이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 팀즈가 그 안에 또 하나 자리 잡고 있죠. 그렇다고 하면 이 서클은 모든 분들이 다 인지하고 계신 데브옵스의 서클입니다. 플랜하고 디벨롭하고 딜리버한 뒤에 오퍼레이트하는 형태. 이 형태가 사실은 애저 데브옵스라고 미리 다 정의되어 있는 서비스들이 다 있었습니다. 검은색 글씨들이 애저 데브옵스의 서비스 이름이고 파란색 글씨가 GitHub에 있는 상응되는 서비스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게 두 개가 같이 있는데 무엇을 쓰는 게 좋을지 상충되는 거 아니야 라고 고민하실 수 있잖아요. 다음 페이지를 보면. 그래서 저희는 베스트 오브 브리드로 GitHub를 쓰고 계셨던 그 문화를 그대로 가져오셔서 애저와 함께 사용하시게 된다고 하면 더 좋은 시너지가 나기 때문에 굳이 어떤 것을 꼭 선택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기존에 갖고 있었던 소스코드 컨트롤인 GitHub 레포라 혹은 저희가 애저 데브옵스가 갖고 있는 클라우드 레포라든지 동일하게 같은 서비스인데 원하시는 것들을 서비스를 선택하시고 이 중에 더 좋은 게 있다라고 하면 스위치해서 쓸 수 있게끔 플랫폼을 함께 제공한다는 것이 사실은 그 매력이 있죠. 네네네. 이건 저희의 교육 과정을 하나 뽑아왔는데요. 기존에 쓰고 계셨던 GitHub 고객들이 어떻게 하면 애저 데브옵스와 같이 쓸 수 있을까를 얘기해 드리는 건데요. 애저 스프린트라고 하는 교육 과정입니다. 그러면 GitHub와 애저 데브옵스를 먼저 좀 차이점을 다 보신 다음에 원래 하고 계셨던 빌드 워크플로우를 다 애저 GitHub 액션에다 다 올립니다. 올린 다음에 관리하고 협업할 수 있는 서비스만 애저 보드라는 것을 섞어서 같이 쓸 수 있게끔 네네네.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교육 과정입니다. 그리고 GitHub를 쓰시는 고객분들은 사실은 GitHub 액션 포 애저라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의 수많은 다른 서비스들하고도 굉장히 유기적으로 빠르고 쉽게 연동될 수 있게끔 로드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얘기해 드릴게요. 애저 맛집 하면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SAP가 유리라고 치면 네네. SAP 유리 파는 데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맛집이라고 하면 맞습니다. 그 유리에다가 뭔가를 잘 또 한 거거든요. 맞습니다. 뭔가 그게 뭔지 되게 궁금하네. 맞습니다. 네. 뭐 요리라고 표현을 하셨으니까 중국집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애저는 왜 SAP 맛집이냐라고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두 회사가 너무 친합니다. 30년 동안 사실은 충돌되지 않는 비즈니스 영역에서 굉장히 협력을 잘 해왔고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비즈니스 연결되냐면
강력한 파트너십 아래 가장 먼저 로드맵을 내놓습니다. 양사가 확인을 해보고. 그래서 양사가 지금 공통적으로 목표하시는 것은 뭐냐면 오토메이티드 된 랜드스케이프 크리에이션을 함께 자동화되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저희의 목표가 되었고요. 모든 것이 먼저 나오게 되면 애저에 먼저 릴리즈가 됩니다. 그런 얘기를 먼저 하나 해드리고요. 신상품이 먼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는 이렇게 좋은 파트너십들이 사실은 R&D 센터를 같이 하면서 연결이 돼서 제품이 먼저 나오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기술력이 더 빠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바로 지난달이죠. 이런 큰 발표가 났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사실은 SAP를 가장 크게 사용하는 원오브 고객입니다. 그리고 SAP도 본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클라우드를 다 애저에 올렸습니다. 즉, 마이크로소프트와 SAP는 상호 간 비즈니스를 주고받을 만큼 견고한 파트너십이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 애저가 모든 갖고 있는 SAP ERP를 SAP 라이즈라고 하는 형태로 다 올렸습니다. 바꿨어요? 네. 다 올려서 지난 3월에 발표가 크게 났고요. 그래서 이만큼 사실은 서로를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양사의 가장 핵심적인 클라우드 플랫폼을 애저로 저희가 사용하는 ERP 솔루션을 SAP로 완벽하게 상호간 주고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집이 이렇게 친하기 때문에 무슨 효과가 있느냐? 기술을 상용화할 때도 굉장히 다릅니다. 인텔이 개발한 옵테인 DC 퍼시스턴트 메모리라고 하는 최신 기술도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유일하게 제공을 하고 있는. 저 같은 경우 그러면 그래요? SAP 특히 이제 SAP 인메모리 하나 네. 이게 그걸 잘 활용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럴 때 이제 유용하겠네요. 굉장히 유용합니다. SAP는 인메모리 솔루션이기 때문에 메모리의 크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양사가 그 R&D를 같이 투자하고 먼저 확인을 하기 때문에 어떤 하이퍼스케일러보다 가장 큰 메모리 120테라까지 확장이 가능하고 버추얼 머신 형태로는 12테라까지 가능한 가장 큰 메모리를 지금 저희가 로드맵으로 보유하고 있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SAP도 SAP 하나가 가장 잘 돌아갈 수 있는 인증된 버추얼 머신이나 베어메탈을 표딱지를 줍니다. 그것들이 몇 개가 있느냐가 사실은 기술력의 차이라고 볼 수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는 다른 타사의 하이퍼클라우드 대비 사실은 더 월등한 숫자의 인증 숫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월등한 숫자라면 2배가 넘는다는 네, 얘기입니까? 2배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메모리에 맞게끔 가장 적합한 버추얼 머신을 선택한다는 것은 투자의 적시성에서도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왜 맛집이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끝내기 전에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 ERP가 사실은 클라우드로 온다라는 것은 IaaS 환경이 변화된다는 것보다 더 큰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ERP 안에 있는 데이터들이 궁극적으로는 라인 오브 비즈니스랑 연결되어 있는 LOB 시스템하고 다 모든 것이 연결돼서 사내 시스템이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이제 그때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협업입니다. 네. 협업과 그리고 얼마나 빠르게 비즈니스 환경을 그때그때 맞춰서 변화 관리할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사실은 오피스 365를 갖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로서는 협업할 수 있는 모든 솔루션들이 바로 옆에서 붙여질 수 있고 그리고 새로운 업무 프로세스가 변경이 됐다라고 하면 그 업무 프로세스를 바로 수정할 수 있게끔 로우 코드로 할 수 있는 파워 앱스와 파워 오토메이트를 제공하기 때문에 몇 가지 시스템들은 사실은 그 자리에서 뚝딱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예. 그러니까 이거네요. SAP가 아까 요리를 비유해서 아까 중국집 말씀하셨는데 SAP가 향수같이 단품 요리라면 네네. MS랑 같이 해가지고 애저로 들어가서 세트 요리가 됩니다. 세트 요리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세트 요리로 돼서 이렇게 협업할 수 있는 오피스 365와 협업 그리고 그것을 궁극적으로는 데이터를 저장하고 서비스하는 데이터 서비스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것을 시각화해서 관리할 수 있고 볼 수 있게끔 만드는 파워 BI까지 다 연동할 수 있는 에코가 한꺼번에 모더나이즈 된다는 것이 매력 포인트입니다. 그 회사의 사실 업무라는 것이 ERP도 있겠지만 말씀하신 LOB도 다양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그런 것들하고 ERP하고 시밀리스하게 연결되고 데이터가 흘러가고 네. 콜라보되고 이런 것이 SAP가 애저로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기존의 MS의 LOB 생태계랑 연결이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SAP 생태계 자체가 모더나이제이션 된다. 그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되는 것이 더 올바른 접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는 남 잘되게 해서 돈 벌자가 회사의 필라스피입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고객분들의 모든 비즈니스 변화 그리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사실은 더 빠르고 민첩하게 만들면서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철학을 실천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한번 그 철학이 계속 네. 어떻게 발전되는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